절대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한마디 어떻게 좀 정하셨어요? 네, 한마디는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도로 정해봤습니다. 지수가 오른 것보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지난주에도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좀 의미를 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 4거래일 연속 판다는 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의 이 수급이 없이는 좀 시장 매수 주체가 조금 부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국인이 금일 같은 경우 이 SK 하이닉스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시가총액 상인 종목들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지수 자체도 하이닉스가 사실은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매수할 금액 자체가 조금은 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분명히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들어올 만한데 외국인이 코스피는 좀 들어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률을 비교적 조금 더 잘 올릴 수 있는 코스닥 쪽으로는 뭐 크진 않지만 뭐 636억 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한 줄 포인트로 주셨고요. 그 밖에도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볼까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1조 한 6천억 원, 1조 7천억 원 정도 이 4거래일 연속 팔았고 기관은 그래도 다행이죠. 뭐 금융투자 중심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7,640억 그리고 금융투자가 7,640억 매수를 해서 사실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전기관 매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368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를 뭐 크진 않지만 조금 들어올리는 8포인트 들어올리는 그런 수급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을 사기에는 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조여 오고 있는 이 금주 중에 뭐 FOMC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시장을 사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봤을 때 이 기왕 살 거 수익률 게임을 이런 때는 좀 많이 벌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도 좀 작은 시장 위주를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매매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좋은 모습들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이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1170원 아래로 갔었던 환율이 이 금일 같은 경우 7.9원 상승한 1176원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국내 시장에서 아직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환율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그렇다. 이렇게. 근데 환율이 빠졌을 때도 외국인 딱히 사지는 않았잖아요. 환율과의 연동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환율과 연동성이 사실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박스권에 오래 길게 갇혀 있고 외국인의 매수 혹은 매도 금액이 좀 클 때는 한 2, 3천억 이상이 움직일 때에는 환율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았거든요. 환율이 뭐 사실은 1,150원에서 1,200원 박스권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때에는 1,200원 가까이 갔을 때는 도리어 외국인이 이제 팔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사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다시 1,150원에서 1,200원 올라갈 때에는 외국인이 다시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환율과의 그런 정확도는 좀 많이 커플링 정도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이 국내 시장을 볼 때 이 돈의 양,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느냐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기 때문에 실적은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율은 뭐 계속적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꼽아봤었는데 세 가지 다 미국에서 있고요. 우선은 미국 ISM 제조업 PMI 그리고 11월 5일에 미국 10월 고용 보고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도 사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11월 2일과 3일에 있죠. 이 FOMC가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 일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시장 다시 한번 좀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에서 어느 정도의 뉘앙스로 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도까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잡힐까요? 이번 주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기서 돈을 더 풀기는 만만치 않고요. 돈을 줄이는 이 테이퍼링하는 그 속도만 국가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환율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사실 또 계속해서 또 올라가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여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많이 사기도 사실 쉽지 않지만 지금 자리에서 또 많이 팔기도 좀 국내 시장이 매력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여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뭐 2,950에서 3,050 사이 한 굉장히 얇아진 박스권 안에서 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도 섹터라든지 종목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큰 섹터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4분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크게 반등하면 사실 지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외국인은 당연히 매도에 대한 욕구가 또 나오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이 대형주들이 주로 속해 있는 섹터보다는 조금 중소형주가 속해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뭐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소비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도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하셔서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수혜주, 소비라든지 뭐 백화점, 뭐 아니면 레저 이런 섹터들이라도 좀 살아난다라면은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되면서 국내 시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수혜주들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유통가가 상당히 좀 들썩이는데 일주일 만에 얼마 팔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10월 중순 이후부터 뭐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먼저 기대가 반영되면서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이미 재료가 노출되면 꺾이지는 않을까 뭐 일부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을 주실까요? 네,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요, 최근에 좀 특징들이 있죠. 시장에서 PER이나 PBR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 수치를 따지는 밸류에이션 말고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반등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더 이상 가기는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밸류에이션이 고밸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대시장에서 한 10% 이상 좀 올랐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좀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의류 관련 종목들도 분명 좋죠. 4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이 락다운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지만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얇은 박스권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변동성 상당히 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짧게 좀 일정 부분만 금액을 배정을 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이라면 FOMC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국은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일정 부분 현금화하시면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 전략이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어서 지수가 강하게 오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오늘 아침에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의 일정 점검했을 때 다들 입을 모아서 FOMC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초반에는 불확실성 속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고 또 여기에서 방망이 짧게 잡자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해결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